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펀한 옷공장입니다. 날이 굉장히 쌀랑해졌습니다. 가을이야 가을. 많이 추워져야 되는데 사실. 근데 춥다고 얘기하자마자 늦게 오고. 우리 저기 죄송해요, 저희 합이 오늘 맞지 않나 봐요. 괜찮아요. 자, 오늘은 뭐냐 하면 이 책입니다. 마케터의 여행법이라는 네. 책이고요. 이게 그 표지랑 요런 게 굉장히 예쁘고 말이지. 네네 감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저희 이제 마라바키님이 추천을 해주신 책인데 저 폰으로 바뀌었어요. 오뇨 네. 맞습니다. 우리 개명했지 참. 네. 창씨 개명. 겉멋 아니 겉멋? 난 겉멋. 겉멋이에요. 난 겉멋이야. 그렇죠. 겉멋만 들었고. 나 겉멋쟁이야. 네네네. 자, 마케팅의 여행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그 여태까지 읽어본 다른 책들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결이 좀 다른 책이긴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쉬운 책인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또 쉽지 않은 내용들도 좀 있고 전문적인 그 마케터 또는 애널리스트 뭐 이런 입장에서 쓴 내용도 좀 보이는 그런 책인데 얘는 책 제목부터 되게 의미심장한 이 마케터의 여행법이지만 이 여행법을 마케터가 여행을 가서 어떻게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 위에 책 타이틀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딱 글씨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먹거리에서 라이프 스타일까지 영역을 다 정해줬어. 그리고 지역도 파리에 사는 마케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마케터가 뭐를 봐야 돼? 유럽 마트에 가서 뭐가 있는지를 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TPO T는 아니네. 네. 아무튼 그 지역의 어떤 내용에 뭘 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라서 책 표지만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는 그런 내용이죠. 네. 이 책의 내용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제가요? 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세 가지 1부, 2부, 3부로 나눠져요. 보통 1부에서는 마케터의 여행 기술, 2부에서는 유럽 마트에서 관찰하는 소비 트렌드, 3부는 직접 맛보고 즐기면서 이해하는 브랜딩 전략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책이 사실은 저도 보다가 한참을 자다가 보다가 되게 오랜 기간은 봤어요. 왜냐면 보시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유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브랜드들이 아주 생소하기 때문에 이거 단어를 찾아보고 서칭하다 보면 좀 하루가 빨리 가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근데 첫 번째 마케터의 여행 기술은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 대부분 어느 직업이나 직장이나 하다 보면 이뤄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든 마케터다. 이렇게 생각하는 처음에 들어가는 도입부부터 전 사실 이제 디자이너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든 디자이너다. 그러니까 뭘 봐도 항상 디자인 관점에서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항상 마케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저희가 항상 주장해왔던 그거랑 되게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한 명만 패거든요. 한 번에 한 곳만. 저희 이제 시장조사 나갈 때 목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나가지 말고 제발 한 번에 한 개만 정확하게 도출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가면 윗두리 조사하러 갔다가 바지 조사하고 오시는 분들 뒷두리 조사하러 갔다가 뭐 컨셉 바꿔서 오시는 분들 아니 그러니까 갈 때 다르고 근데 목적도 없이 나갔다가 다 조사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다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것을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으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만 내가 유럽까지 왔는데 식품도 해야 되고 전자도 해야 되고 패션도 여기가 맛있고 맛도 좋다는데 고궁도 가서 봐야 되고 약간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근데 예약보다 예습이 먼저. 그러니까 저희도 출장 가기 전에 출장 보고서 사실 되게 간단하게 써요. 갔다 왔음? 갔다 와서 어디에 적용했음. 근데 적용을 어디다 할 것인가를 내는 거에 굉장히 오래 보고서를 쓰게 만들거든요. 일단 전 출장 안 가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근데 가면 바로 거기 그 점점에서 아 이거 내가 써야 되겠다는 판단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어요. 출장의 기간 한 2박 3일 길면 뭐 3박 유럽은 한뭐 일주일 9일, 네. 9일에서 그 정도 갔다 오는데 나라마다 머무르는 기간도 상당히 짧아요. 한 3나라 4나라 연결해서 가다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박 2일. 내가 살 걸 영국에 두고 왔네. 그렇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어머 파리에서 만났는데 영국에서 돈을 다 썼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습을 되게 많이 하고 가시라는 거 그건 굉장히 좋았고요. 소유보다는 경험이에요. 먼저 이렇게 초보자는 사진기부터 올라가요. 근데 약간 중급은 어디다 쓸 것이었던가에 대한 자기 체크리스트부터 가요. 고급은 이거를 어떻게 팔 것인가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 이거는 예습에서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남기는 만큼 남는다. 저희는 막 사진도 찍고 걸으면서 그때의 느낌을 적고 그때 느꼈던 것들을 다 이제 저희는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도 버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과자 먹으면 과자 봉지 다 싸가지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되게 20년 전 옛날이에요, 저. 미국이라는 데를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통장에 돈 넣고 받을 때 되게 그것도 옛날이죠. 그렇고 그 시절에 네. 대사관에 받으러 가면 신발까지 다 벗고 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는 정말 과자 껍질 하나도 다 디자인이고요. 그 껍질의 사이즈, 껍질의 컬러, 껍질의 폰트 이거 다 그려가지고 다 베껴놓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구화가 많이 되긴 했는데 그때처럼 이제 남기는 만큼 남는다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샅샅이 이렇게 세밀하게 정리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 책에서 관찰에 대한 내용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책을 이제 추천해 주셨을 때 네. 관찰기라는 것도 좋았고 네. 나는 마트라는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이제 14개 나라 정도 출장을 제가 다녀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면 사실 우리가 유럽 출장을 가면 1박 2일, 2박 3일, 1박 2일, 1박 2일 그러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녁에는 주로 하는 게 사실 저는 항상 마트 마트에 가거든요. 가잖아요. 마트 네. 가서 이들의 로컬 마트를 가면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뭔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직업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거기에 라이프 스타일이 그 안에 다 있다고 맞아요, 저는 맞아요.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캐주얼을 했을 때도 그들의 생활과 되게 밀접해 있어야 하니까 이들이 뭘 먹나 나도 사 먹어보고 그 마트에서 사고 그리고 그것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껍데기도 이렇게 고이 접어 가져오고 맞아요. 폰트도 너무 신기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거를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잘 그 써놓은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이게 아까 우리 뽀뇨님이 1, 2, 3부 제목에 대해서 인덱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각 챕터 뒤에 보면 그 소개했던 브랜드의 그 주가 차트.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브랜드가 이렇게 해서 또 영향을 받고 커 나가는구나 이런 내용도 좀 아실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1, 2, 3부의 각자 내용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1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스킬에 대해서 2부는 이제 트렌드,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그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브랜딩을 했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 책 전반적으로 쭉 읽으면서 가장 크게 이제 하고 좀 깜짝 놀랐던 내용이 2부에 보면 브랜드 소개하는 내용 중에 그 탕프레르라는 그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이게- 중국 마트. 네, 이게 중국 프레르라는 프랑스에 게 있는. 브라더예요. 참 브라더. 저기구나. 저기 프랑스 아니 저기 누구더라?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지. 그거잖아요. 그 프랑스, 중국. 프랑스 중국 마트인데 음. 그 탕 형제가 중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네. 그래요? 네. 그건 다음에 찾아볼게요. 일단 탕시로 네 탕시 형제 프레르가 이제 브라더라고 해서 맞아요. 당형제지, 당형. 네네 음. 그분들이 이제 그 마트를 시작을 하고 그 마트를 하면서 단순히 마트만 한 게 아니라
마트에서 이 소비할 수 있는 그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든 후에 여기에 계속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개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써도 충분히 그 적용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이 탕프레르라는 브랜드 또는 탕프레르라는 여러 가지 뭐 식품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컨텐츠 이동통신, 어, IPTV, 네, 뭐 여러 미디어, 가지 교차 판매하는 그런 그런 그 사업 비즈니스 영역들이 있는데 처음에 슈퍼로 마트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이제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시간 내셔서 꼭 한번 서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전 신선한 충격으로 좀 받아들였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 탕프레르. 탕프레르가 라오스에서 파리로 건너온 화교 출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라오스 사람인가? 라고 읽으면서 좀 약간 생각해 본 중국 분은 부분이라서 맞네요. 화교니까 중국 사람인 네, 거죠? 네. 근데 그 모태는 그 라오스에서 사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서 그렇게 마트를 하고 마트를 통해서 점점 이제 판매해가는데 이제 원래 중국 것만 했다가 아시아 걸 했다가 그러면서 점점 커지고 매장 내에 그거를 보여주는 걸로 그렇죠. IPTV도 하고 그 사람들이 중사람이 많이 모이있으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통신도 하고 여행도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넓혀가는 과정이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저도 읽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어발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그렇지. 자기가 충분히 그 케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니까. 네, 이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면 그 기반이 되면 나머지 하나씩 얻는 거에 대해서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효과 그 너무나 다 하고 싶죠. 대부분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이제 막스 스펜서의 약간 그런 편의점식 네. 그런 프레시한 드레싱이 담긴 이런 그 샐러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다들 기술 기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맛 기반이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굉장히 고객에게 가까운 접점에서 나의 기술이 가장 피어나는 그런 기술 기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용순의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용산 네트워크에 푸드에 이제 교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갔었어요. 죄송해요, 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름을 자꾸 까먹고 스탠포드 교수님인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자 교수님. 그렇듯이 이제 그분은 푸드 공학자세요. 그래서 공학에 계시는 거, 공학도세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인생에 대한 푸드가 사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제 이 끝점, 고객이 다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이 푸드가 전달되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디자이너인데 약간 도시공학 같은 듯한 느낌으로 푸드 공학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기술 기반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고 느낀 거는 어떠한 내가 투자를 하거나 어떠한 마케팅을 하거나 했을 때 겉을 보지 않고 다 분석해 주잖아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어떻게 합병되어서 무엇을 팔고 무엇을 남기고 이걸 가지고 상장을 해서 어떻게 떴다. 뭐 이런 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에 있어서는 그 접근하기는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막스 펜서였던 IT 기반이라든가 그리고 이케아나 아니면 그 무인양품이나 이런 이제 문화의 기반보다 우리가 얼핏 보면 문화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비즈니스 형태는 문화에다가 IT라든가 기술이 접점이 테크가 접목되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에서 수익을 나는 구조 만들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 디자이너 영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옷도 만들 수 있고 옷에 대한 어떤 공학이란 다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기반을 해서 SNS 기반으로 하든지 어떤 앱을 통해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든지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분명히 IT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넘어서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저는 거기가 부딪히거든요. 이제 어제 배달의 민족에서 오신 이사님 말씀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로봇이 배달을 해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힐 때 로봇은 달려가서 문을 열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센서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학적인 문을 접근이죠. 열고 닫는 것에 대한 개념은 이제 내가 모바일로 내 센서가 내가 언제쯤 거기 도착하니 이 문이 열리겠구나를 로봇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센서로 열리고 닫고 배달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닫히려 그러면은 네. 로봇이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으면 거기서는 문을 열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뛰지 않게 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네, 그런 네, 게 네, 들어가 네. 있겠죠. 네, 공학적으로.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넘어지면 어떡해. 걔는 안 넘어지. 걔는 대부분- 바뀔 거 아니야. 맞아요. 바퀴.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라 가제트 팔 예상이 없던 건데 가제트 팔도 되겠다. 로봇이 억지로 엘베 문을 연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신다는데 그 되게 인간적인 접근이다. 그거. 네, 네, 그렇지. 열어야지. 네. 네, 그러거나 어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충격적이었던 게 주방이 없어진다. 이게 밀레니얼 세대를 넘어 Z세대는 편의점 세대래요. 그쵸. 나홀로 세대. 그래서 이게 부모가 일단 다 밀레니얼 세대가 약간 척박한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뒤에 세대들은 이제 나는 더 척박해지니까 어떡하냐 이런 것에 있어서 엄마 맛을 모르는 거예요. 손맛을. 엄마가 해준 적이 없고 엄마도 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편의점 맛에 길들여져 있죠. 그리고 편의점에 진짜 음식 많잖아요. 공산품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의 이제 집밥이나 혼밥의 개념보다는 그냥 모바일 하면서 배를 때우는 이러면서 대신에 이제 영양 간의 불균형은 없고 대부분 이제 모든 섭취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집밥과 같은 그런 고안한 개념의 영양소는 섭취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나오는 이제 간편식, 그다음에 음식 냄새가 나지 않는 거. 그래서 집안에 이제 거의 대부분 배달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캡슐 음식 이런 것들이나 나가 먹는 것들이 좀 더 강해지고 집은 그냥 그 힐링의 공간으로서 남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그 한국 뭐 일본 아니면 또 이제 그 미국 뭐 이런 데에서는 집에서 쿠킹을 하긴 하지만 네. 원래 그 이제 중화권 또는 이제 그 이제 나라가 작거나 굉장히 이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 도시 지역 이런 데서는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요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침에 출근을 할 때부터 가서 그냥 사 먹고 되고. 점심에서 외식하고 저녁에도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테이크아웃을 해서 가져와서 그냥 먹기만 하거나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그것도 조금 더 기술이 이제 그 가미가 된 네. 이런 걸로 해서 다른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겠죠. 네. 근데 자. 내가 보면 마트에서는 저 같은 경우 장을 볼 때 반조리도 요새는 좀 사거든요. 원래는 이제 조리 자체가 안 돼 있는 것들을 원재료를 샀다가 제가 이제 가공을 하는 과정을 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라도 엄마의 역할도 있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사람의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반조리를 많이 써요. 그러면 사실 주변에 이사를 가면 마트가 되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마트에 얼마나 가서 반조리를 잘해놨나. 네, 반조리가 네.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반조리가 얼마나 내가 한 것처럼 되나.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줄이고요. 맛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오는 편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담보가 되기 때문에 마트는 앞으로도 되게 넓은 영역에서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책에 보면 되게 라이프 스타일과 마트와 비즈니스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식품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아요. 이 책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케아가 식품에 대한 그 식품의 맞아요. 30%라고도 네. 얘기를 하고 네. 그거 맛있잖아요. 네, 무인양품 같은 경우도 네. 무인양품도 말리는 있어요. 건조식품으로 두부 해가지고 과자. 네. 한 7,000종 정도가 있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거를 내가 갖고 있는 내 소비자들이 이제 그 정리된 상태에서 그 소비자들의 더 들어올 수 있는 영역들을 어떻게 넓혀가면서 비즈니스가 되느냐 그런 이미 모아진 그 소비자군이 그 군들이 테이스트들을 잘 활용을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가 되게 커지는 거고 내가 커버하지 못하면 지분을 사는 형태가 되고 그 지분에 대해서 그 회사가 잘 되면 스폰을 내고 그다음에 뭐 주식을 산다거나 이런 형태로 되다가 결국에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는 마케팅과
비즈니스로 수익 모델이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이들이 요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그 소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접점들을 되게 잘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케아의 스페이스10이라는 그 개발하는 데가 스웨덴 브랜드인데 코펜하겐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코펜하겐에 대해서도 뭐 그간에 우리가 옷을 하면서도 코펜하겐 스트리트도 되게 많이 보고, 아동 같은 경우도 코펜하겐 쇼가 되게 쇼가 유명하고요. 커요. 네. 그러면 북유럽에 되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그 방점이 되게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북유럽이 아마도 약간 자연주의와 테크가 되게 그쵸. 잘 결합돼서 합리적이라서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남의 나라를 많이 나가거나 뭐 이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바이킹이라고 그래서 뭐 역사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남의 거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 자기 걸 지키려는 게 더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라이프들이 굉장히 트렌드화 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책에도 역시나 취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저번에 우리가 그 취향 존중, 네, 네. 취향 저격, 음. 뭐 이런 그때 우리 저기 뽀녀님이 못 왔던 게 취향 아니에요? 맞아요. 취향은 본인이 우리한테 아, 읽으라고 해놓고 제가 본인이 네. 못 왔어. 맞습니다. 저님의 취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 취향에 대한 얘기가 역시나 또 이 책에도 나오는 관계로 다시 한번 이 취향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한번 이 책을 읽고 짧게 한 줄로 나타낸 내용이, 생각을 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이 유럽이라는 지역을 소재로 마트라는 테마를 정해서 마케팅이라는 작품을 만든 것 같은 그런 내용. 한 줄 정리. 네. 또, 앞으로 무슨 책은 한 줄 정리를 그냥 하세요. 이렇게 다시님이. 이거는 음. 아침 방송에 시인이 있는데, 한주 시인. 아 그래요? 우리는 왜 그분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분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문제야. 네네네. 그분이 진짜 한 줄로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시를 쓰시는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그분이 좀 생각도 많고 함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던지시는.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야? 아니 그의 지향한다는 거야? 아니 그냥 하라고 해서 지금 그 저희 얘기를 편하게 싫다는 생각에 그 유병재 같은 유병재? 역할이지. 유병재가 유병재 맨날 삼행시 되게 잘 듣잖아요. 소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한줄 소속사는 정리. 현안 옷공장을 해. 우리가 어떻게 해볼게. 그럼 스케줄 다 잡아와야죠. 아 예, 잘못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마케터의 여행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즌 4에서 계속 쭉 말씀드리는 것처럼 책을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이 패션에 어떻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접목하고 아이디어도 얻고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시즌 4를 쭉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책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구독을 쭉, 좋아요 요즘 좀 더디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니 책 읽기 한 뒤로 더 더뎌진 것 같은데, 책 읽기가 진짜? 재미없나? 나는 그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근데 멘트를 주세요.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봐주시니까 네. 네. 그렇게 네. 꼭 좋아요, 댓글, 네. 구독, 알람도 구독 해야 알람 돼요. 있어요. 네. 네.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